학생 강사 역량 강화, 스토리텔링의 교수법. 시작하는 이야기. 인지심리학에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이죠. 이제는 강의도 오래 음미하고 마음에 담아둘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청각과 시각적 요소를 활용하여 교육생을 금방 몰입시키고 좌뇌와 우뇌를 함께 자극함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학습자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최고의 공감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맹수영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공감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청중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청중의 마음을 잇는 다리, 바로 스토리텔링입니다. 스토리텔링은 학습자와 호흡하고 공감하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늘은 왜 사람들이 스토리텔링에 열광하는지, 그 위력과 활용 방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또 교수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학습자들에게 진한 여운으로 남도록 돕는 스토리 만드는 방법과 6가지 스토리 타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마음을 훔치는 스토리의 힘. 스토리텔링은 이야기와 말하기의 합성어로 이야기하기로 정의됩니다. 또 스토리와 텔, ing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과거에 종결된 사건을 의미하는 이야기, 이야기를 하는 행위를 표현하는 말하기, 현재 진행형을 의미하는 ing가 결합되면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현재성과 듣는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성인 특징을 지닙니다. 스토리텔링은 원래 문학 용어로 이야기를 들려주고 표현하고 만들고 전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데요. 서사, 이야기, 담론이라는 용어도 있지만 굳이 이야기하기란 현재 진행형의 개념을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스토리텔링의 현장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도 하지만 정보통신 발달로 새로 등장한 여러 디지털 매체가 인쇄 매체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끔 화려한 그래픽과 엄청난 액션으로 무장했지만 스토리가 허약한 영화를 보면서 아쉬워하는 때가 있습니다. 반면 화려한 그래픽이나 액션이 없더라도 탄탄한 스토리로 무장한 영화에는 열광하고 박수를 보내지요. 이것은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사례입니다. 스토리텔링은 상호 교감의 매개체이며 상대방을 좀 더 의미 있게 설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쉽게 표현해서 스토리텔링이란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바를 재미있고 생생한 이야기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학습에서도 스토리텔링이 필요한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스토리텔링은 어떤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첫째, 스토리텔링은 학습자의 좌뇌와 우뇌를 자극합니다. 우리의 뇌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좌뇌와 감성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우뇌,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좌뇌는 1차원적으로 사실과 데이터를 다루고 우뇌는 이와 달리 감정과 창의성을 다루지요. 교수학습에 있어 학습자는 좌뇌로 교수자가 전달하는 정보를 듣지만 우뇌로는 교수자의 행동을 주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교수자의 신체 언어를 관찰하고 음성 톤을 듣고 에너지가 넘치는지 부족한지를 느끼고 찰나의 순간에 교수자에게 호응을 할지 말지, 교수자의 말을 믿을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학습자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는 정리된 자료로 학습자의 좌뇌를 자극하는 지적인 방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뇌에만 호소하는 감성적인 자극 또한 충분하지 않은데요. 좌뇌와 우뇌, 양쪽 모두를 움직일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학습자 앞에서 이야기를 사실과 통계로 지지하고 또 사실과 통계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구성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둘째, 스토리텔링은 청각적, 시각적, 체험적 학습 유형자 모두에게 어필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업, 다양한 연령층, 다양한 계층, 다양한 학력으로 이루어진 청중 모두를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은 본질적으로 청각의 산물로
교수자는 다른 인물을 연기하듯이 목소리의 크기, 빠르기, 억양, 강조점 등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토리텔링은 몸과 행동으로 내용을 연기해서 직접 보여주므로 본질이 시각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스토리텔러는 좋은 배우이기도 합니다. 셋째, 독창성을 부여합니다.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말이 존재할 만큼 창조적인 것을 찾아내기는 어렵습니다. 학문이나 예술 분야에서도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란 힘든 일이어서 패러디니 샘플링이니 하는 것이 오히려 새로운 시도로 각광받고 있을 정도입니다. 광범위해진 평생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교육의 기회가 많아진 현대 학습자들에게 새로운 교육을 접한다는 것은 어쩌면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리텔링을 사용한 강연은 다릅니다. 이야기가 포함된 강연은 그 내용 전체를 다른 것과 차별되게 만듭니다. 어떤 이야기였는지에 따라 내용에 다른 색깔이 입혀지는 것이죠. 훌륭한 교수자는 자신이 강연을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이야기를 고르고 배치합니다. 보기 드물게 독창적인 강연을 하는 교수자나 학습자를 즐겁게 만들고 학습자에게 열띤 호응을 이끌어내는 교수자에게는 바로 이야기라는 큰 무기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학습자를 금방 몰입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야기를 좋아하고 이야기를 통해 희노애락을 맛봅니다. 그 이야기가 허구인 줄 알면서도 이야기에 푹 빠져 기뻐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하죠. 끊임없이 소설이나 영화, 연극, 드라마가 생산되는 것도 사람의 표현 본능과 더불어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본성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이야기에 더욱 열광합니다. 이야기가 담긴 물건을 사고, 이야기가 있는 옷을 입고, 이야기가 있는 장소에 가보려고까지 하죠. 합리적인 가격과 좋은 품질이라는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재미와 감동이라는 심정적 요소를 따라 움직이는 것도 사람들이 이야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루하고 따분해질 수 있는 학습에 이야기가 동반된다고 하면 학습자의 관심과 집중도를 높이는데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겠죠. 다섯째, 이야기는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에 존재하게 마련인 단절감을 없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합니다. 교수자가 학습자를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해주는 것이죠. 즉,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교수자와 학습자는 편을 가르는 대신 같은 공동체, 공감대를 가진 동료가 됩니다. 여러분도 서먹하던 사이였는데 어느 날 이런저런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친해진 경험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보호막을 걷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신의 이야기, 혹은 자기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을 초청하는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평생학습 역량 쑥쑥 실무 포인트. 학습자가 정보를 습득하는 유형에는 청각적 학습 유형자, 시각적 학습 유형자, 체험적 학습 유형자가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유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각적 학습 유형자는 주로 듣는 감각을 통해 정보를 저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상대방의 목소리, 억양 등에 주의를 집중하는데요. 주로 시, 음악, 리듬 있는 언어에 반응을 하죠. 이들에게 단조로운 톤으로 말하는 교수자는 끔찍 그 자체일 겁니다. 그런 교수자 앞에서 청각자 학습 유형자들은 차라리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거나 머릿속으로 교수자의 말에 꼬투리를 다느라 정신이 없을 겁니다. 시각적 학습 유형자는 귀보다는 눈을 통해 정보를 받아들이는 학습자를 말하는데요. 파워포인트나 포스터, 그림 등을 사용하는 교수자에게 열광합니다. 시각적인 학습 유형자들은 교수자의 의상에도 신경을 쓰고 서로의 눈을 맞추는 것 역시 좋아합니다. 교수자가 말하는 동안 이들은 어느새 그 이야기를 머릿속에 영상으로 그려내기도 하는데요. 세 번째, 체험적 학습 유형자는 아주 감각적이고 예민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몸소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배우고 참여하는 것을 선호하는데요. 그래서 역할극이나 질문 등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체험적인 학습 유형자가 가장 참을 수 없는 것은 그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거겠죠.
이들은 또 강의장의 분위기 또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스토리텔링의 스토리 만드는 방법. 스토리텔링의 스토리에는 첫째, 생생한 세부사항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마치 카메라로 찍은 것처럼 생생한 기억일수록 이야기로 만들어지기가 쉽습니다. 교수자가 생생하고 세세하게 묘사해야만 학습자 역시 실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인 양 재미있게 들으면서 더욱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교훈을 담고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다고 고루하고 통속적인 교훈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뭔가 통찰력을 얻었거나 식견을 넓히게 된 계기가 된 경험을 통해 얻은 살아있는 삶의 지혜를 말하겠죠. 셋째, 청중의 비즈니스 환경에도 적절해야 됩니다. 강의는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가진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는 학습자의 목적에 맞도록 이야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넷째, 긍정적인 인간성을 일깨울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강연에서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겠죠. 무거운 주제이건 가벼운 주제이건 학습자가 인간성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새로운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다섯째, 말하는 교수자 자신도 즐거워야 됩니다. 기억 속에서 찾아낸 이야기가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슬프게 만들면 안 되겠죠. 교수자 역시 그 이야기로 활력을 얻고 또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학습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깨우칠 수 있게 도와주겠죠. 평생학습 교수자를 위한 6가지 스토리 타입. 스토리텔링을 적용해 실제 평생학습자에게 활용할 수 있는 스토리 타입에는 짧은 이야기, 한바탕 소동 이야기, 지혜가 담긴 이야기, 공신력 있는 이야기, 교육 이야기, 패턴 이야기 등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 유형이 어떠한 것인지 잘 알고 있어야 이야기를 꾸미는 일이 훨씬 더 쉬워질 것입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학습에는 어떤 스토리 타입이 가장 적합할지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여기서 꼭 명심해야 할 것은 스토리에 활용된 이야기는 진실된 이야기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장소에서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6가지 스토리 타입 중 짧은 이야기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미니 스토리라고도 부르는 짧은 이야기 타입은 정보 전달을 위주로 하는 학습의 교수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타입인데요. 짧은 이야기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흔히 일화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유명인사나 연예인 혹은 정치인 등의 일화를 인용해 이야기로 만들어 전달하는 겁니다. 전달하는데 1분 안팎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긴 이야기처럼 세밀하게 정성을 쏟아서 기승전결을 구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단순하고 짧다 보니 다른 스토리 타입보다는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작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듣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 보이는 학습자들에게는 쉽고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러한 짧은 이야기가 방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몇 가지 짧은 일화쯤은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우연히 접하게 된 감동적인 일화는 꼭 메모해 두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짧은 이야기라도 학습자의 기억에 남을 만한 강조점은 하나쯤은 있어야 하고요. 학습에 연관 지을 수 있는 분명한 주제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스토리 타입인 한바탕 소동 이야기는 대부분이 아주 유머러스해서 과장법을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한 스토리 타입입니다. 물론 없는 사실을 집어넣으면 안 되겠지만요. 약간의 과장은 우스운 사건을 더 유쾌하고 아주 우스꽝스러운 사건으로 바꾸어줄 수 있습니다. 한바탕 소동 이야기를 하려면 우선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뛰어난 개그맨을 봐도 알 수 있듯이 같은 이야기라도 얼굴 표정과 목소리 변화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만약 제대로 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재미있는 소동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학습자는 재미없어 하겠죠. 그리고 소동 이야기는 다른 어떤 스토리 타입보다 동작이 중요합니다. 뻣뻣하게 서서 웃기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 꼭 명심하세요. 세 번째 지혜가 담긴 이야기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지혜의 여신의 이름을 따서 미네르바 스토리라고도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란 종교를 통한 지혜뿐만 아니라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신화나 전설, 민담 등도 포함이 되는데요. 이 스토리 타입에 속하는 이야기들은 이미 문서화됐거나 시각화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 겁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야만 하는 다른 스토리 타입과는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만큼 청중에게 새로운 느낌을 주기는 어렵다는 단점도 있는데요. 학습자 앞에 처음 서신다고요? 아직 미숙한 점이 많아서 도무지 자신감이 생기지 않으신다고요. 미네르바 스토리를 이용하면 학습자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스토리 타입의 이야기들은 대부분 지혜나 통찰력, 삶의 보편적인 진리 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청중이 어떤 계층이든 어떤 직업군이라 할지라도 효과를 낼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 스토리 타입은 공신력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일간신문의 커다란 제목만 훑어봐도 엄청나게 많은 살아있는 이야기거리를 만날 수 있는데요. 생생한 뿐만 아니라 공신력까지 갖춘 이야기거리가 세상에는 많고 많이 넘쳐나죠. 이처럼 공신력이 있는 책이나 신문기사, 라디오나 텔레비전 뉴스 등에서 찾을 수 있는 이야기를 바로 공신력이 있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공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신문이나 방송 뉴스에서도 가끔 오보를 할 때가 있기는 하지만요. 뉴스의 소재 대부분은 자신이 직접 보고 듣지 못했을 뿐 지구상 어딘가에서 실제로 벌어진 사건들입니다. 교수자는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항상 안테나를 세우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같은 학습자에게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양한 계층의 학습자를 만나야 하기 때문에 이 다양한 세상사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 강연의 주제가 변화라고 해보죠. 회사에서 해고당했지만 지금은 번성하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여성 CEO의 이야기를 쉽게 활용한다면 그 교육의 효과가 더 높아지겠죠. 강연의 무게를 더하기 위해 저명 인사의 전문 지식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경제 전문가의 말을 통해 현재의 경제 상황을 전달한다면 학습자는 더욱 쉽게 교수자의 말을 이해하게 됩니다. 만약 학습자가 전문가 집단이라면 관심 주제에 대해 권위 있는 사람의 지식을 듣는 것을 더욱 좋아할 텐데요. 다만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을 적절한 권한이나 허가 없이 함부로 사용하는 건 올바른 얘기가 아닙니다. 자료를 인용할 때는 몇 줄 정도만 인용을 하고 누구의 말인지, 출처가 어디인지 반드시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스토리 타입인 교육 이야기는 교육을 하기 위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이나 전문 연설가 집단을 상대로 강연을 할 때 교육 이야기가 종종 사용이 되는데요. 강연에 삽입되는 이야기라기보다는 강연 전체의 구성이라고 보면 쉽습니다. 지금까지 각 스토리 타입은 하나의 핵심만 담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교육 이야기는 그 규칙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교육 이야기는 복합적이고 중충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요. 그리고 반드시 효율적으로 구성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중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 밖에도 교육 이야기는 다른 스토리 타입과는 달리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선 교육 이야기는 다른 스토리 타입에 비해 좀 더 지성에 호소합니다. 특히 말하는 사람의 행동이 극히 최소화되고 설명 부분이 극대화되는데요. 바꿔 말하면 보여주기보다는 들려주는 것이 위주라고 할 수 있겠죠. 교육 이야기는 즐기기보다는 가르치기 위해 사용되는 스토리 타입입니다. 물론 이 말은 교육 이야기로 학습자를 재미있게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교육 이야기를 전달하는 경우는 재미보다는 명쾌함을 주력해야 한다는 말인데요. 또한 이야기 도중에 학습자에게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청중과 같이 교감하고 호흡하는 질문들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패턴 이야기는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치 잘 짜인 한 편의 연극처럼 이야기 속에 뚜렷하게 흐름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최고 전문 연설가들이 사용하는 아주 정교한 스토리 타입인데요. 우선 많은 기교가 필요합니다.
패턴 이야기는 일정 기간을 그려내는 이야기나 혹은 같은 테마를 다른 이야기 몇 가지를 한꺼번에 담아서 강의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패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은 하나의 일관된 교훈을 향해 달려가야 하기 때문에 매우 정교한 스토리 라인이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잘 짜인 패턴은 청중에게 스릴과 기대, 그리고 만족감을 줄 수가 있는데요. 특정한 몸짓이나 구절을 처음 말하면 학습자는 단순히 이것을 인식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말을 하면 학습자는 패턴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아차리기 시작하죠. 세 번째로 말을 하면 학습자는 완전하게 패턴을 알아차리고 이제 서서히 기대하기 시작하며 그것을 즐깁니다. 아마 학습자 가운데 몇 명은 알아차렸다는 신호로 미소를 짓거나 킥킥대는 소리를 내서 웃는 모습을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로 말할 때는 약간 몸짓과 과장을 덧붙이면 청중은 더 큰 소리로 웃을 겁니다. 패턴 이야기를 구사할 때 이렇게 의도적으로 어떤 동일한 몸짓이나 포즈 등을 결합하면서 같은 구절을 반복하면 학습자들에게 더 큰 반응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와 관련된 일은 패턴화하기가 쉽습니다. 일정한 기간 안에 완료되는 일에서 패턴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아이를 키우는 일 같은 일상에서도 패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강의 초보자라면 패턴 이야기를 만들기는 아직은 어려울 겁니다. 평생학습 역량 쑥쑥 실무 포인트. 물론 생생하고 구체적인 실화 중심의 교수자가 직접 경험한 나의 이야기라면 가장 좋겠지만요.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줄 경험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스토리가 탄탄한 이야기는 일화집이나 신문, 잡지, 자서전, 관련 도서 등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유명 인사의 일화를 실은 일화집은 매우 유용한 이야기 소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책들은 저작권을 어길 염려가 없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공유지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이런 책들을 즐겨 읽어두면 저절로 자신만의 이야기 모음집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신문이나 잡지는 비즈니스, 경제, 라이프 스타일, 스포츠, 뉴스, 지역 소식 등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갖가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문직 학습자 앞에서 강연을 하는 경우 이 해당 전문 분야를 다룬 잡지나 저널을 뒤지면 최신 트렌드를 설명하는 기사를 손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요. 또한 독창적인 이야기로 학습을 진행하고 싶다면 언제든 독창적인 이야기를 생각해낼 수 있는 책을 많이 읽어두는 게 좋습니다. 평소에 어디든 책을 들고 다니며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참 좋겠죠. 강의를 앞두고 관련 도서에서 이야기가 될 만한 것들과 함께 적절하고 독창적인 인용문을 찾아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생 전문가 Q&A. 프로 강사의 실무 노하우를 질문과 답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에서 코스튬을 입고 수업을 재미있게 진행하는 강사를 보았는데요. 따라하기에는 민망하기도 하고 강사가 저런 복장으로 강의를 해도 되나 싶기도 해서 고민 중이에요. 코스튬을 입고 강의를 해도 괜찮을까요? 만약 코스튬 복장이 학습 내용과 연관이 있다면 일종의 퍼포먼스로 잠시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강의 내내 코스튬 복장을 하는 것은 어쩌면 전체 학습의 진지함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데요. 더군다나 연령대가 높은 학습자에게는 장난스럽게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수자와 학습 내용의 신뢰도 자체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강의 노트.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텔링은 이야기와 말하기의 합성어로 이야기하기로 정의됩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스토리와 텔과 ing는 현재성과 듣는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성인 특징을 지닙니다. 스토리텔링은 학습자의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움직이게 만들기 때문에 모든 유형의 학습자에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독창성 있는 스토리는 학습자를 금방 몰입하게 만들고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스토리텔링을 적용해 실제 평생학습에서 활용할 수 있는 스토리 타입은 정보 전달을 위주로 하는 교수자들이 활용하기 좋은 짧은 이야기 타입과 유머러스한 한바탕 소동 이야기, 신화나 전설, 민담 등을 활용한 지혜가 담긴 이야기, 책이나 신문기사, 라디오나 TV 뉴스 등에서 찾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이야기, 교육을 하기 위한 교육 이야기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패턴 이야기가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볼 때 리모컨을 손에 꼭 쥐어잡고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며 텔레비전을 시청한 경험 많으시죠? 시청자들은 한 손에 리모컨을 들고 이 채널 저 채널을 돌리다가 결국 마음에 드는 채널에 만나게 되면 그 채널에 고정을 하게 됩니다. 강의도 마찬가지인데요. 학습자는 교수자를 바라보고 있기는 하지만 정작 학습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이야기를 듣게 될 때까지 여기저기로 생각의 채널을 움직이며 다른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습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려면 선택받은 채널에 재미있는 방송과 맞먹을 만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할 때 비로소 학습자는 여러분들에게 몰입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학습자와 함께하는 평생 학습을 진행하고 싶으시다고요? 그럼 스토리텔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